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건데 이게요,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금융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그 금융회사 간의 정보가 공유되는 게 그 이상 되면 안 합니다. 금융회사도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잡은 거고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겁니다.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의 5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상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제로 상한했던 분들이 361만 2,119명이에요. 이분들은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았던 거예요. 지금 시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즘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이래 되면 금융의 모ral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외국인 2,000명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된 부분. 자, 이들의 채무액이요,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대상자 가운데서는 외국인 2,000명이 있는데 이 2,000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이건 심각한 차별이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일괄 탕감이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흥비로 빚을 잔뜩 지고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내지는 뭐 미국에 갔습니다. 어느 뭐 캐나다에 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바로 저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취지인데 외국인들 2,000명의 182억 원 빚을 탕감해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대상과 명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뭐 유흥비라거나 도박비로 돈을 사용한 다음에 빚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은 다 이게 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도 이제 비슷한 정책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는 근데 채무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네. 대출의 형태나 이자 같은 것들을 납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절차들이었는데 김재섭 의원이 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아예 원금 90%를 정부가 대신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성실하게 그 부채를 납부했던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이 외국인 빚 탕감, 이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나요, 지금?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김재섭 의원이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런 것을 지적을 해주면 여당, 정부에서 들어보고 아, 맞네. 이런 허점이 있네. 하면 보완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지적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은 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재섭 의원 청년 정치인인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극단적인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라고 하면은 또 정부에서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허점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 거고 이런 허점들을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 이번에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 그 어떤 정책도요.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정책해 보셨잖아요.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저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김재섭 의원도 말했다시피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 논리에 좋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회생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내용면도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개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결국에 추가 혈세 투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이게 돌려막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원래 상당히 허들이 높았습니다.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뒀던 건데 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허들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흑자를 기록했던 이 고용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4조 원이 넘는 적자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인 것이고 사실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업급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뭐 그런 저출산 정책에도 다 활용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목리를 부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네. 실업급여 관련된 조항들을 좀 재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뀐 이상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조정 관련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실업급여 당연히 복지 정책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저렇게 고갈돼 버리면 결국엔 그걸 메꾸는 세금을 또 거둘 테고 결국에는 애꿎은 다른 국민들이 또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책이라는 것이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이 7년 이하,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에 대해서 탕감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신용 불량이 되면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경제 활동이 어려우니까 또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탕감을 해서 사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다시 새 출발을 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업자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연간 100만 명의 자영업, 소상공업 폐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책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또 불황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쨌든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또 이재명 정부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 쿠폰이 지급되면 그걸로 한우도 사 먹고 돈을 쓰고 그러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지역사회도 살고 지역사회가 살면 지방 재정도 풍부해지고 이런 이 순서 하도 많이 들어갖고 저도 이제 읊게 됩니다만 요대로만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말 8초에 지급되는 전국민 쿠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